네, 이승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대표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뭐 당장의 종합주가 지수가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이 그리스 문제도 어쨌든 뭐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갖다가 시장이 좀 걱정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벌어지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는 상황이겠고, 그리스의 우려감은 이제 어제 그리스 내부적으로다가 설령 그리스에서 이제 그 급진 좌파 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아마 뭐 유로존을 탈퇴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제 완화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반등을 하던 유럽 증시 쪽이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개장 초 미국 증시 쪽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다음에 오히려 하락폭을 좀 늘리는 움직임이 나타냈는데, 근데 유가도 좀 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오늘 이제 정유주 쪽이 올라오고 또 화학주 쪽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좀 자세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결국은 이제 이들 국가들 쪽,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현재의 그 공급 가격보다 낮게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정유주들한테는 뭐 마진이 뭐 보존될 수 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실제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유주나 화학주들이 상승하는 원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뭐 미국 증시 쪽이나 유럽 증시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가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도 이제 토의를 하시는 걸 제가 뭐 방송을 봤는데, 이 원인을 좀 이렇게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도 이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뭐 작년 12월 달부터 이 남미 쪽 증시 동향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달러 가치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이 해외 자금, 그러니까 이 브라질 쪽으로 본다면 이제 해외 자금이죠. 이쪽의 유출입이 달러 인덱스의 추이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강했었는데요. 어제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 대한 언급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 위기감이 도는 상황에서도 이 원달러 환율이 어제 11원이나 이 급락하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을 했죠. 강했죠.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뉴욕 외환시장 쪽에서도 좀 비슷한 일이 좀 벌어졌는데요. 다른 나라 쪽 통화들은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는 역시 뭐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였고요. 뭐 최근에 이제 위험 그 기피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글로벌 통화의 움직임, 어쨌든 환율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안전한 쪽으로 좀 쏠리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희한하게도 오늘 아침 쪽에서는 이 뉴욕 외환시장 쪽에서 이 브라질 해화레나 멕시코 페소화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브라질 해화라 차트가 되겠는데, 그동안 좀 많이 밀렸죠. 지금 화면에 뭐 다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브라질 헤아라가 뉴욕 외환시장 쪽에서 한 1.1%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가지고 멕시코 페소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최근 그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좀 강해지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들 국가들 증시가 지금 두 나라 공이 지금 보게 되면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브라질 증시는 1%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멕시코 증시는 0.5% 오히려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이 이제 오늘 밤에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미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좀 회복 조짐이 나타난 거에서 다시 또 둔화의 우려감이 생길 수 있겠고, 또 미국도 여기서 또 안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그 급락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요. 예, 작년도 10월달 고점 수준까지, 그러니까 저점 수준까지 거의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증시가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피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 남미 쪽에서 빠져나갔던 이 미국계 자금 쪽이 일부 다시 재유입이 되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요인 때문에 남미 국가들 쪽 증시가 오늘 브라질하고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뭐 칠레 등까지 해가지고 동반 강세를 보였고, 이런 요인들이 오늘 아시아 증시 쪽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소 좀 개선되는, 물론 뭐 우리 증시 쪽에서 아직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어제보다 좀 완화된 수급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죠. 예. 오늘 밤 FOMC 회의 의사록 공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그 매파적인 성향을 띄우고 있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드러나게 되겠고, 뭐 대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뭐 지난번에 옐런 의장의 발언을 감안한다면은 일단 뭐 당장의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이미 시장이 줬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시장이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단기 반발의 어떤 분수령이 될 가능성과 더불어서, 만약에 여기서 뭐 좀 비둘기파적 성격의 내용이 강해지게 되면 급락했던 유가도 좀 돌아설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에 놓이게 되고,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드렸죠. 이제 목요일 날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내일 삼성전자의 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본다면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또 옵션 만기까지 포진돼 있다 보니까 내일이 아주 뭐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돌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겹경사군요. 겹으로 좀 우려도 될 수 있고 또 잘하면 또 이제 증시가 또 급반등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업종별, 종목별 흐름도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뭐 시장에서 가장 고무적인 내용은 이제 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쪽에서도 계속 뉴스 나오는 거 저도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만 뭐 국내 기관들이나 또 이 언론사들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4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갖다 내놓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약간 좀 반대 의견을 계속 내놓고 있죠. 적어도 최소한 전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한국전력 같은 기업은 실적이 3분기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다고 했는데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국내 기업 상장사들의 그 실적 전체적인 그 비중에서 거의 한 30 내지 40%를 차지하니까요. 이들 기업이 좋아진다면 과연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무거워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글쎄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약 5조 원 정도를 만약에 회복해 준다면 지난 3분기 대비해서 한 1조 원 정도가 개선되는 거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국내 수출입 동향을 어제 그 통계청에서 나온 내용을 갖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좋아져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돼 있고 지난 글쎄요 뭐 한 4년 내지 5년 사이에 뭐 자동차 수출량이 한 70 내지 80%가 증가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다가 환율 요인이 지난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때의 평균적인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약 7.5% 정도 원화가 절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정도의 마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현재 판단하는 추정치는 삼성전자는 약 한 5조 원 정도 내외의 영업이익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현재 시장에서 2조 원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건 좀 쉽지 않겠지만 1조 9천억 정도는 무난해가지고 지난 분기 대비 약 3천억 원 정도는 개선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면서 이익은 개선됐고 매출은 감소했다고 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6% 급락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작년도에 시장 점유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원유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국전력의 실적이 회복된다면은 1,900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밸류에이션적으로 이제 싸지게 된다는 얘기를 갖다 그동안도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블루칩의 주가 움직임이 좋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또 하나의 그 긍정적인 부분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유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주하고 화학주가는 좀 반등하는 게 특이한 부분이 되겠고 아직 조선주하고 또 건설주까지는 반등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들 종목군들도 연이어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코스닥은 뭐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오늘 게임주들이 뭐 시장 대비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도 고민이 클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경영에 대한 성과에 대한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계속해서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시장을 생각한다면은 물론 이제 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이슈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또 자금의 잉여 부분도 좀 넉넉해지고 있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4분기 쪽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수 성과에 따라 가지고서 돈을 좀 이제 쓰다 보니까 실적이 이전보다 좀 약화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다 추정돼 가지고 굉장히 국내 기관들이 보수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지금 경감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되고 있으니까요. 뭐 너무 지나치게 이쪽 뉴스에 제가 볼 때는 뭐 휩쓸릴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의 주가 반등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현대차 주가 반등이 오늘 뭐 현대차의 뭐 장내 청사진에 있어가지고 R&D 비용을 갖다 증대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건 솔직히 원래는 뭐 주가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요인은 아니죠. 오히려 실적이 개선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반등이 되고 있고요. 실제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에서도 이 혼다나 그 유럽의 피아트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히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대차 쪽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밤에 있을 미국과 유럽 쪽의 지표들 앞서 뭐 FOMC 회의로 공개도 얘기하셨지만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에 이제 뭐 서막을 알리는 ADP 민간 고용 동향이 발표될 예정인데 너무 좋아도 안 된다는 게 또 어쨌든 이 맹점입니다. 뭐 잘 보셔야 될 부분이 되겠는데 이전 20만 8천 건 정도로 다 해가지고 이전 수치가 좀 약화됐었는데 이번은 12월 달은 22만 6천 건. 보통은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임시직 고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 고용 부분의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공공 부분의 일자리는 좀 줄어드는 게 좀 일반적인데 민간 부분 일자리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치 형성되어 있고 미국 시간으로다가 내일 새벽 4시 한국 시간으로다 보면 이제 새벽 3시에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할 수뿐이 없겠죠. 뭐 올해 아시다시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뭐 가장 높은 그 어떤 악재성 이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달에 FOMC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 중에서 몇 명 정도가 현행 금리에 대한 그 동결을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시점쯤에서 올려야 되는지 또 미국 경기 판단에 대한 문제까지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현재 전망하기로는 이 문제, 그러니까 FOMC 회의 의사록 공개는 오히려 단발적으로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오늘 좀 중요한 지표가 나오는데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 12월달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이고 이전보다 수치가 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12월달 실업률하고 그다음에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내일 유로존 쪽에 아시다시피 22 통화 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죠. 이런 가운데 12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간 단위입니다. 0.3%에서 오히려 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니까요. 예. 이렇게 된다면 이제 유로존은 다시 디플레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질 수뿐이 없겠고 유로존은 여기서 다시 경기 부양책이나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을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오늘 아침에 유럽 증시 쪽도 개장초에 경제 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도 미국이지만 유로존 쪽도 좀 같이 동반해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매우 유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 사항도 분석해 보죠. 예, 일단 뭐 오늘 아침 쪽에서 현재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는 늘어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오후장에서 눈여겨져 보이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어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수급이 굉장히 극도로 악화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변곡점이라고 말씀해 예, 그러면서 이제 옵션에서 만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어제 날짜를 착각해 가지고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15일 날로 착각을 했었는데 이제 8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인데 만기를 앞두고 콜옵션 우위에 양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변동성 확대를 기대하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그 기관들도 콜 우위에 플레이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양매도 간에 이 풋매도 쪽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의 누적 동향 본다면 오히려 콜옵션 쪽에 대한 매수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일 옵션 만기에 대한 그 지수 부담 또 수급적 부담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만들 때보다 현재 그 수급 상황이 더 좋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보다 좀 나아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15선을 넘어갔던 수급 악화성 그 외국인들의 합성 비율 움직임은 오늘 여전히 아직은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현재 시간 마이너스 2 이하로 내려가니까 수급이 어제보다 좀 풀리고 있죠. 여기에 국내 기관들 중에서 이제 투신권 쪽의 주식 매수가 유입되면서 기관들의 매매 동향도 다소 좀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1900포인트를 회복하게 되면은 수급이 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수 움직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900선을 회복하게 되면 빠르게 수급이 개선될 거라고 했는데 역으로 이 1900선이 큰 저항대가 될 가능성 없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가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내일 정도까지는 좀 종가상 회복을 좀 해주게 된다면은 시장이 굉장히 빠른 반등 가능성도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된 영향이 내일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내용도 또 내일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여기에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또 아시다시피 이제 옵션 만기까지 포진돼 있다 보니까 뭐 목요일 날 내일이 아주 뭐 단기적인 그러니까 1월 증시에 거의 뭐 운명을 결정할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본대로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일 증시에서는 예측하시는 것보다는요.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내일 종가상으로다가 1900포인트가 회복된다면은 이게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만약에 내일 1900포인트를 종가상 회복하게 되면은 이 스토캐스틱상에서 다이버던스가 출현을 하기 때문에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요. 보통 직전 저점을 일시적 이탈 이후에 회복을 보일 때에 이 가격의 움직임은 굉장히 그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성향을 보이다 보니까 기술적 움직임에서도 이 1900포인트의 내일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물대 구간에 진입이 되면서 560포인트에서 공방이 펼쳐지면서 오늘은 56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일단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좀 매물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거래소 쪽의 상승 탄력이 좋아지게 되면 코스닥은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코스닥 쪽에서는 좀 챙길 건 좀 챙기는 전략이 지금 이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좀 투자 의견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뭐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오늘 어제는 좀 제가 다소 이제 이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러니까 수익이 난 종목은 좀 챙기자는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별 변화가 없으니까요. 뭐 전략은 크게 변동을 줄 필요가 없겠고요.
있고요. 내일 만약에 1900포인트를 회복 시에는 좀 강력 매수, 그러니까 좀 이전보다는 좀 강하게 그 투자 의견을 전환시킬 가능성을 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이상 순매수하는 종목들 좀 오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종목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외국인들 쪽에서는 이제 매도로 전환되어 있다 보니까 양쪽 다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은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현재 다우기술 어제 상한가까지 기록했죠. 그다음에 화승 R&A, 그다음에 동부증권, 다우기술은 지난번 이 시간을 통해서도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간 뭐 밀리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이후에 뭐 상당히 좀 강력한 반등까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파트론이 이제 다시 또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펜오션 인수 문제가 있었던 하림이 저점에서 좀 반등하고 있는데 하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메지온, ICK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종목으로 좀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 관심주는 제가 SK 하이닉스를 다시 가져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오디텍이라는 종목을 가져 나왔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이제 실리콘웍스를 가져 나왔는데, 그래도 약세장에서 두 종목 모두 다 강한 반등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군들의 특징은 역시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 반도체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쪽 종목군들이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시간에 걸려서 주가가 6%나 밀렸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우리나라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좀 밀려서 시작했습니다만 현재 보합까지 회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 이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매출은 예상보다 그 호전이 되지 못했지만 매출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예.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예상보다 좀 부진했다는 것뿐이지 매출이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지난 동기 대비해 가지고 약 26%가 개선됐으니까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반도체 업황을 현재 뭐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짧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D램 시장의 그 전망은 528억 달러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약 60억 달러 정도가 추가적으로 그 시장 파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뭐 반도체 업체들 쪽에 앞으로의 매출 증가는 뭐 거의 뭐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중요한 건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 그러니까 종목군들, 이들이 글로벌 마켓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마켓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작년도 전체 시장에서 16%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내 이 반도체 기업들의 선전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전통적으로 본다면 1월 달은 이제 비수기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DXI 지수, 그러니까 디램익스체인지닷컴의 반도체 가격 지수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가격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죠. 예. 이 이 원인은 1월 달에 예전과 달리 가수요 때문에 미리 선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유통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를 갖다 보이는 게 관례적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1분기 실적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금일 관심 종목은 다시 SK 하이닉스 요즘에 뭐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게 오히려 이 종목이 답답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뭐 시장보다 안전하고 요즘 뭐 종합주가 지수 조정받는 거에 비해서 그만큼 실적이 좋다 보니까 견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000원 돌파되면 빠른 반등이 기대되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예, 근거 없는 낙관도 시장에서는 피해야 되지만 지나친 비관도 또 시장에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